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 시민들이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는지,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어떤 점을 가장 답답해하는지, 우리가 사는 구미시가 더 살기 좋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기 서울이나 어디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살고 계시는 구미 시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살면서 옆에서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미치는 영향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잘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뭘 알겠어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신 방식을 저희가 이제 수기문주의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들께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전화를 걸려오는 걸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럼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면 이건 반대하시면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신문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찬성 79, 반대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을, 목소리들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는 걸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들어보고 정보를 접하고 같이 좀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 없이 전화 띵 걸려온 거 가지고 찬성하는 건 반대하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반영을 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시민들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우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40만이 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시민들을 모셔놓고는 그렇게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이 이제 수기민주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민평가단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공약평가의 시민평가단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이런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고위원장 고기공론화위원회 이런 얘기를 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모신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AS 전화를 돌려서요. 500명의 국민들의 샘플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0명 중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371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정보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끼리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권고사항들을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400명이 3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를 텐데 혹시 역할 잡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냐 싶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진행됐던 공론화위원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명, 472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합의에 도출해 결론이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구미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작은 구미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작은 구미시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구미시가 공약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자리가 회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회의에서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위원님들 자리에 보면은 두꺼운 책자가 하나씩 모여 있을 거예요. 이 책자가 보면은 공약 실천 계획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약 실천 계획서의 초반입니다. 제가 초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확정이 되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정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내용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공약 실천 계획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선거 공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만 그 구체적인 그 선거 공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공보 기껏해야 한 11페이지,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공약 하나당 한 2줄, 3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실제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3줄 가지고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각 선거 공약당 한 2페이지, 3페이지씩 이렇게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을 지난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공약 실천 계획서이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게 될 일은 이 공약 실천 계획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공약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약 실천 계획서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혹시 고쳐야 될 것들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는 그런 회의가 우리가 이후에 다루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모시는 공청회나 무슨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미시의 어느 동네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동네 분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 사업이 그 동네 분들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동네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구미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구미시의 행정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합당해야 되지만 그 동네 분들이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계획이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견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런 회의는 따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회의는 그 당사자들이 아닌 시민들 일반이 보기에도 그 계획이 받아들일 만하고 합당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민들 일반의 눈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는 취지에서 마련된 회의가 우리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무슨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마련이 되기도 앞으로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래 그거는 합당하고 타당한 계획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들끼리만 얘기를 해서 될까요? 그렇진 않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타당해야 되지만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봐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도 이게 될 일이고 타당해야지 합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따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이 상식에 온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봐도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해야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민주적인 의사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계획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인지 봐주시는 자리가 우리 회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차례 걸쳐서 회의가 진행될 테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공약 실천 계획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점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
말씀들을 3차 회의 때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약 실천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차 회의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2차 회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회의 때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런 자리가 2차 회의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 듣고만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라도 그때 좀 제공 받으신 정보나 이런 게 자료나 이런 게좀 충분하다. 추가적으로 좀 이런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드림 활동입니다. 저거는 의무적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가적으로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부서에 정보를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봐야지 좀 감이 오겠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셔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차 회의는 뭐 하는 거냐? 오늘 2차 회의에서 해주셔야 될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안건을 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약 사업을 100대 공약 결정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위 평가단이 100개 공약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분임으로 나눠놨습니다. 5개의 분임이 의외로 치면 상임위원회 비슷한 역할, 각 분야별로 안건을 다루시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각 분야별로 나눠도 한 20개 왔다 갔다 하는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걸 다 보려고 하면 오히려 예시 없이 그냥 수학 발표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각 분야별로 각 분야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거는 좀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약사업 4개를 같이 토의를 통해서 좀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요. 각 분야별로 4개 공약사업,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4개 공약사업을 요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골라주시는, 또는 선정해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그거를 해주셔야 담당 부서에서 해당 안건 사업의 담당 부서에서 2차 회의 때 준비를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을 선정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안건 자료집을 오늘 받아가셔야 댁에서 좀 살펴보시고 2차 회의 때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라 이런 걸 준비를 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시는 날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2차 회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얼굴을 익히시는 자리가 되자 이런 겁니다. 아니 구의식 공약 평가하고 이러라고 뭐하는 우리 필요가 얼굴 익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차 회의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생각들이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나와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얼굴을 본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서로 알게 되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서로 얼굴을 좀 익히시다. 이런 자리가 오늘 2차 회의에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얼굴을 익히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받으시고 안건을 선정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 때 위원님들이 직접 선정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러면서 안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3차 회의 때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들을 토의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이런 과정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쉬우실 수 있어요. 내가 무의시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공약 이외에도 좀 다른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공약 가지고 안건 중심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련하는 앞에 보면 그 구미시에 바란다라고 해서 빅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얘네들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냥 빈 도로 구미시에 바란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도로를 잘못했을까요? 그 도로는 3,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이외에 다른 안건, 다른 공약 사업이나 요즘 그 이외에 구미시의 사업을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주시고 싶으신 의견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써서 주시면요. 3차원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미시에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사업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포기할 안건사업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골라주시고요. 아깝게 그 포기 대상 안건사업으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따로 준비해서 적어서 3차원에 이렇게 모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유튜브 한 가지 단어를 들고 싶어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기왕 시민들을 대표해서 위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사를 열심히 하고 이 세 차례 열심히 회의를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안내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요. 10분 후에 2차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 앞에 참여 동의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참여 동의서를 쉬는 시간에 좀 작성하셔서 뒤쪽에 보면은 저희 진행팀 손이 들고 있는데요. 진행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진행팀한테 쉬는 시간에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